안녕하세요. 정치 공부하는 남녀 윤세호트입니다. 오늘은 진지하게 갈 것 같아요. 어, 제목은 축구 장래 유세 활동이라고 붙였는데, 바로 토요일 날 좀 제 입장에서,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일? 네,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이번 보궐선거에서 축구장의 입장에서 유세를 하면 안 되는데 경남FC K리그 경남FC 경기에 들어가서 유세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해당 축구단이 징계를 당하게 됐어요.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변명하는 모습부터 네,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요. 어, 저 입장에서는 축구 쪽에서 실제 리포트 활동도 했었던, 네. 네, 저희 작가들인데, 축구 쪽을 건드린 게 좀 저희한테는 좀 충격이었고요. 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를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인지를 잘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 쪽 아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정치 쪽에서 일반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민간단체들 굉장히 좀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본다고 해야 되나요? 만만하게 보고 음, 이렇게 무작정 들이닥치고 뭔가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예전부터 한두 번씩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두 번이나 표현하는 것도 좀 웃기는 일인데 네. 오늘 오늘까지도가 아니고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계속 이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축구장까지 와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제대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주제를 좀 잡았어요. 화면은 저희가 축구장 내 유세 활동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설정을 좀 해놨고요. 이게 좀 화면이 작을까요? 조금 더 키워야 되려나? 이 정도였나요? 네. 불과 이틀 전이에요. 3월 30일 오후 4시 강기훈 후보가 지금 경남 창원 성산에 후보로 올라와 있고요. 지금 영국 후보하고 거의 1대1 구도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한 주 전부터 이제 유세 활동을 계속 했고요. 유세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축구장뿐만이 아니고 야구장도 다니면서 유세 활동을 하고 그랬어요. 음, 타오보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타오보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뭐 선거날만 되면은 유세 활동을 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음, 뭐 그 후보를 직접 보는 케이스는 흔치 않지만 네. 그래도 그 캠프라 그러죠. 음, 그 후보의 지, 그 유세를 같이. 도와주는, 네. 네, 캠프라 그러는데 캠프원들의 그런 그 지하철 주변이라든지 음, 아니면 굉장히 사람 많은 곳에서 유세 활동을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스포츠를 보러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영화보다는 뭐 무슨 뮤지컬 이런 거 같은데 가도 공원이나 이런 곳에 유세를 많이 해요. 어, 그런 곳에 이제 와가지고 유세를 하는데 아무래도 스포츠만큼 유세 효과를 참 좋게 볼 만한 데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이 많이 다니는 출퇴근길을 제외하고는. 음, 그래서 이제 경기장을 많이 찾는데 야구장은 보통 평일날 많이 하니까 평일날은 계속 하니까 야구장은 평일날 이제 유세를 진행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축구장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진행을 해요. 토요일날 일요일에 K리그를 진행을 하는데, K리그를 진행하는 동안 경남FC가 때마침 홈 경기였고, 그날 이 재보궐선거에 임시투표라 그러나요? 사전투표라 그러죠. 참 사전투표 날이었어요. 사전투표 날이어서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이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전투표 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와 같이 좀 무리수를 둔 거죠.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해석은 홍보를 평범하게 하면은 제대로 홍보가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좀 논란이 좀 약간의 생길 만한 그런 홍보를 해서 확 끌어올려 보자. 뭐 이런 뭐 풀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경남 FC가 대구 FC와 그 타이밍도 어떻게 딱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PK 지역과 TK 지역, 그러니까 경남과 실제 경북, 대구 이쪽에서 이제 벌어지는 대전으로 벌어지는 거라 흔치 않은 케이스거든요. 이게 선거하고 딱 맞물리면서 경남 FC가 홈 경기라 이 홈 경기를 찾아간 건데, 선거를 하는 사람은 절대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그냥 경기만 보러 들어가는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선거 활동을 하러 들어가는 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뭐 안에 들어가가지고 유세 활동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투표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어필을 한다든지, 모든 것들이 안 돼요. 작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었죠. 지자체 선거가 있었는데 그 지자체 선거 때문에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 공지가 새롭게 또 바뀌어가지고, 네, 이게 저희 부천FC 자료인데요. 부천FC에서 이제 정리를 좀 잘해주셔가지고, 네, 실제 어떤 것들이 안 되는지를 각 구단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해요. 이게 선거할 때마다 이런 공지가 계속 돌아요. 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경기장 내에서는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이게 노출되는 의상 같은 걸 아예 착용을 못 하고요. 피켓, 어깨띠, 현수막, 네, 슬로건, 네, 명함이나 광고 배포, 어느 것도 걸 수 없고, 아예 언급 자체를 못 해요. 이게 한국 축구 룰이 아니고, 모든 축구를 관장하는, 전 세계 축구를 관장하는 피파 협회의 공식 룰이거든요. 피파에서는 철저하게 축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동안 성별, 인종, 종교, 뭐 실제 출생에 관련된 언급, 뭐 사회적 신분에 대한 언급, 그리고 축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 활동 등까지, 종교 활동 이런 것들 전부 다 언급할 수도 없고 여기서 활동할 수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 활동이 보인다 그러면 강력 제지 조항이에요. 실제 이런 사례들 때문에 나라가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먹고 국가 매치라고 보통 A 매치라고 그러는데, 국가 매치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아예 경기를 진행을 못해서 몰수패로 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기억하실진 모르겠는데 우리 2005년에 2008년 월드컵 진출하려고 그렇게 예선전을 치를 때, 그때 나라 하나가 저희하고 이제 상대 나라로 지목이 돼서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 경기를 하는 팀이 파키스탄이었는데, 그 파키스탄 팀이 정부가 협회를 개입을 해서요. 축구 협회를 정부 산하로 두려고, 네, 법률 개정을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이거를 피파에서 아예 자격 정지를 시킨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 경기 한 경기도 못 뛰고요. 심지어
그 피파 랭킹에서도 빠져가지고 문제가 됐었고요. 피파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완전히 2년 동안 그땐 무기한이었어요. 징계 자체는 무기한, 아예 출전을 못하게, 아예 국제축구 활동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면서 이 논란이 IOC 월드컵 협회까지 퍼져가지고 월드컵 협회에서도 쿠웨이트의 모든 종목 선수들한테 참가 불가를 내려요. 그래서 중립급으로 참가를 합니다. 스포츠에서 정치가 끼어든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정치인들이 잘 모를진 모르겠는데 스포츠인으로서는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법무장관까지 했었던 황교안 대표가 그걸 몰랐다고 무작정 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경기장 안으로. 여태까지 어떤 후보도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질 못했어요. 전부 제지당했으니까. 안 되니까, 룰상. 근데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강경하게. 그거에 대해서 경남 쪽에서 발표한 내역이 있어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좀 얘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좀 이따 얘기를 좀 드리면, 경남FC가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 뭐라고 입장을 냈냐면요, 요게 지금 경남FC 입장이 다 맞다라고, 한국당에서는 자기네들 잘못이 맞다고 지금 인터뷰도 했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인정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온 내용이 뭐냐면 분명히 입장권을 5장을 구매를 하고, 5장을 구매했다고 그러네요. 5장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게이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옷을 입고 있으니까 검표원이 1차적으로 정당명이나 기호명, 후보자명 요 표기된 상의는 입고 못 들어갑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거고 유세도 불가능합니다. 언급을 다 했는데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옷도 벗는 척 했다가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티켓도 5개 끊었는데 5명이 넘었는지 입장권 없는 사람들도 막 밀고 들어가더래요. 네. 분명히 그러고 나서 막 밀고 들어가서 안쪽에서 유세하는 모습을 보고, 안쪽에 우리 훌리건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 있죠. 경기장 내에서 좀 굉장히 무리하게 응원하는 그런 부류들이나, 아니면은 이게 워낙 격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팀 응원하는 사람들끼리 좀 싸움이 벌어지기도 해요. 네, 그걸 자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심지어 경찰들도 배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큰 경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와가지고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이제 제재를 한 거죠. 네. 내에서. 근데 이거를 가지고 아니 그런 규정이 어딨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러면서 막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유세를. 탈의를 요구했는데 탈의도 안 하고,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지금 골대 뒤거든요. 골대 뒤면은 저기는 응원석이에요. 응원석. 굉장히 축구 응원하는 사람들이 앉는 위치거든요. 지금 저 위치를 가가지고요. 네. 카메라에까지 찍힐 수 있는, 저게 카메라에 찍혀서 방송에 나가면은 국제적 이슈로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위치에서 골키퍼가 서 있는, 선수들이 자주 몰려있는 저 바로 뒤 위치에 서가지고요. 빨간 옷에 국회의원의 후보명까지 적혀있는 걸 입고 저기서 악수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고 선거 유세를 한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전 세계적으로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축구장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요 자유한국당 쪽에서요, 선관위한테 문의를 했었대요. 문의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대요. 위법의 소지가 없다. 가능하다고? 근데 여태까지 선관위에 물어봤던 국회의원분들은요, 이게 규정이 어긋난다라고 답변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번에 그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 자기도 이전에 선거활동 당시에 혹시나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려고 선관위에 물어봤는데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었대요. 그래서 실제 기사를 찾아보면은 표창원 의원과 네, 실제 나와요. 표창원 의원과 네, 그리고 선관위 네, 여기 보면요, 연합뉴스네요. 네, 표창원 의원은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황교안은 아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받았다. 그래서 표창원 의원은 안 된다고 해서 수원팀에 가서 수원 유니폼을 입고 선거 유세를 안 하면서 그냥 경기만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이에요. 선거 유세 안 하고 그냥 파란 옷만 입고 그 안에서 경기만 보면서 사진 찍고 이러면서 그냥 끝낸 거예요. 이것까지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언급만 안 하면 되니까. 분명히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선거 유세가 아닌 유세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달라 그거죠. 네. 그런 식으로 예의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경남 선관위가 오늘 발표를 했어요. 기사 내용으로 황교안 축구장에서 선거 운동한 거 위법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이건 문제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으로 결론을 내렸고 다만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우리 쪽 말을 오해한 게 아닌가 싶은데 문의는 왔었나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무리 모르더라도 거의 모든 네,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전 봐요. 아니 여태까지 한두 사람이 물어봤겠어요? 경기장 안에서 유세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심지어 야구도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둘았는지도 의문이고요.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이게 징계 내역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징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타협해서 징계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남 FC는요, 지금 국제적인 경기를 뛰고 있는 팀이에요. 진짜 이거 알면은 미칠 노릇이에요. 네. 그 두 가지를 다 얘기를 드리려고요. 굉장히 많은 그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요, 실제로. 실제로 선거법 위반 많이들 걸려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네. 근데 대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실수로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뇌물이나 이런 걸로 문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실수로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이 정도 실수면 이해나 하겠어요. 대부분 어떤 거냐면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4월 3일 날 투표다 그러면은 한 달 전부터 선거 유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후보들은 맨 처음 시작하면은 이런 룰을 잘 몰라요. 룰을 잘 몰라서 모르고 일찍 시작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는 거예요. 미처 몰랐던 거죠. 이런 것들은 벌금이 세질 않아요. 몰랐었던 거니까. 뭐 30만 원. 근데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면 이거 자체가 다 전과로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 후보분들 중에
이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전과가 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억울하게도. 네. 벌금 몇만 원이라도 벌금이니까. 네. 그 보통 지인분들하고 밥 먹다가 선거 유세가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자기가 돈 내면 안 돼요. 뇌물이 되니까. 근데 늘 같이 내가 밥을 쏘던 뭐 친구 같은 사람인데 근데 돈 내면 선거법 위반인 거예요. 친한 지지자분들이 늘 고마워서 뭐 과일을 좀 갖다 주신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모르고 그 선거 중에 좀 고생하신다고 먹을 것 좀 드려도 그것도 네. 뇌물을 받은 게 돼버리는 거고요. 지하철 같은 곳에 들어가서 선거할 수 없는데 뭐 지하철 등이나 이런 절대 안 되는 거. 지금 얘기하는 축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축구장도 원래 들어와서 가면은 이거 무조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분명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리포터 활동하는 동안. 근데 여기 이제 들어와가지고 선거하면 안 되는지 몰라서 뭐 경기장은 거의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막으니까. 네, 구단 내에서 들어가서 선거 유세하실 수 없습니다. 다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마다 뭐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설 안까지 들어가서 뭐를 하는데 그 지역이 이제 선거 금지 지역이었다든지 이걸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로 이제 억울하게 뭐 억울하다면 억울할 수 있고 좀 조사가 미비했다면 미비할 수도 있는 네. 특히 이제 그 정당이 좀 작은 경우 같은 경우는 조사를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면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면 이제 또 예의가 달라지죠. 네. 이런 경우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많이 나가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상관없어요. 이런 경우는 벌금이 물어도 50만 원 이내로 떨어지고 그리고 100만 원 이상만 안 나오면은 나중에 당선이 돼도 문제가 없거든요.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아니 100만 원 이상이면은 당선이 무효가 돼요. 네. 지금 뭐 그 법정에 서 있는 공직자들이 꽤 여럿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지금 경기도지사의 이재명 시장님 그리고 경남도지사의 우리 누구야? 네. 저희 쪽 민주당 쪽도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계속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냐 안 나오냐 요거를 굉장히 네, 지금 논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지금 축구에서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은 방금 얘기 드렸던 이제 그 피파 규정인데 네, 피파 규정인데 경남 FC가 지금 무슨 경기를 하고 있냐면은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챔피언스 리그라는 경기를 아실 거예요. 이제 보통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많이 아실 텐데 그 해외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는 월드컵보다 더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축구를 국가대표 경기만 보시는 분들은 월드컵이 제일 큰 대회로 알고 계시지만 아니에요. 그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월드컵 같이 이벤트성 대회는 말 그대로 이벤트성 대회로만 그 취급을 하고요. 큰 대회인 건 사실이지만 정말로 권위 있는 대회는 챔피언스 리그 같은 거를 권위 있는 대회로 여겨요. 왜냐면 유럽 내외에 있는 모든 팀들의 실력을 한 해 동안 겨뤄서 정확하게 따지면 한 해가 아니고 두 해까지 겨뤄서 최고의 1위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1위를 가리는 그런 대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이즈가 큰 대회예요. 아시아에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있어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리나라 K리그는 정말 이미지가 좋습니다. 왜? 늘 상위권을 유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늘 4팀이 나가요. 올해도 4팀이 나가서 총 32개국이 지금 대회를 펼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팀이 경남FC예요. 경남FC는
지금 축구계의 가장 큰 대회라고 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서요, 대회를 뛰고 있는 팀입니다. 우리나라 작년 2위로서, 리그 2위로서 자격을 획득해서 그렇게 지금 뛰고 있는 팀이거든요. 경남FC가 지금 이렇게 징계를 받았고, 이로 인해서 페이스에 말렸으며, 지금 다음 주면 또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가 있는데, 조별리그 3차전이 있는데, 만약 이때 그 페이스로 인해서 지금 경남FC가 불리하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오면은요,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망신거리예요. 그리고 경남FC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를 친 건데요. 일정 결과를 한 번만 볼게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고 있는, 지금 경남이 가시마 엔틸러스, 지금 일본 팀하고 화요일날 6시 30분에 경기를 홈 경기로 맞이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날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 지금 징계가 내일 아침에 결정나거든요. 그 징계로 인해서 만약에 경남이 그 징계로 페이스를 잃고 그거 확실하게 뭔가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은 이때 일본 팀한테 불가피하게 제 실력을 못 발휘하고 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진 이유는 뭐 때문이냐? 바로 대한민국의 한 정당이 선거 유세를 함으로써 경남FC의 그 징계 사유를 주는 전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가시마 엔틸러스한테 패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만 외신에 나가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쪽팔리는 일이고요. 경남FC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이길 때마다 억 단위로 보상금이 나오는 대회거든요.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대회고, 그거 이걸로 해서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거기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만만 지금 피해를 줬다라는 얘기예요. 정치권에서. 우리나라 축구, 지금 축구협회가 세금으로 운영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축구협회는 직접 돈 벌어서 자생하는 협회입니다. 세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협회가 아니에요. A매치를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경기가 있을 때마다 보상금을 받습니다. 정부로부터. 왜? 국가로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가겠다라는 그 협의하에 유소년팀 지원비만 받습니다. 얼마 안 받아요. 그걸로 유소년팀 꾸리지도 못해요. 그게 다거든요. 의무적으로 나가야만 국내 축구 리그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돈 받고 국가대표 유지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생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자생하고 있는 팀한테 정말 돈 없어요. 정말 힘들게 운영돼요. 리그도 매번 적자거든요.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자생적 월드컵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큰 대회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로 각종 홍보 효과로 벌어먹고 사는 축구협회입니다.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징계를 먹여버리면 정치권이요, 축구협회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축구만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축구만의 문제냐라는 얘기죠. 정치가 자기네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무력이나 아니면 그 배지의 권한으로 정말 횡패를 부리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해외 나와가지고 그 배지 달고
버스 안에서 폭행 사건 일으키고 다른 데 가가지고 여자 불러달라고 행패 부리고 기억하시는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의원들이 사고치고 다니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쪽팔리는 말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선거판에 빨간 딱지, 파란 딱지, 정당 딱지 들고 와가지고 뽑아달라고 그렇게 들고 나오면은 정말 초등학생도 뽑힐 수 있을 정도로 오로지 그것만 보고 뽑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기훈 후보 지금 상대 측하고 서로 그 토론에 나와가지고 방송한 거 한번 보세요. 누가 더 잘했나. 진짜 보셔야 돼요. 누가 더 잘했는지. 실력을 봐야 되는데 오로지 빨간 딱지, 녹색 딱지, 파란 딱지 이것만 보고 뽑는다라는 얘기예요. 경남 선관위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처벌조항 없이 행정조치에 그칠 거래요. 이마만큼 사고를 쳐놓고. 웃기는 일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선관위 입장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겠죠. 자기네들 피해 있는 거 아니니까. 근데 축구 쪽은 어떤지 아세요? 황교안이 경기장 유세한 거 경남이 막지 못했기 때문에 상벌이 회부돼서요. 이번에 결정 들어가요. 내일 아침 10시에요. 징계 들어가요. 한국 프로축구 연맹이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요. 이거 프로축구 연맹에서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징계 적당히 내리면은요. 피파 측에서요. 추가 조치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피파 협회에서 어떻게 정치가 들어간 강력 상황에 대해서 징계를 이렇게밖에 내리질 않냐. 더군다나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나가는 팀을 대상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아시아 협회 측에 지침을 내립니다. 그럼 아시아 협회가요. 다시 그 경남 FC한테 2차 징계를 내려요. 징계가 부족하다고. 작년과 재작년에도 저희 K리그 팀들 몇 팀 그렇게 해서 2년 전인가 그렇게 해서 징계 한번 먹은 적 있어요. 2차 징계. 실제 그렇게 징계가 내려져요. 진짜 답답할 노릇이에요. 이거 어떤 상황인 줄 알아요? 지금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프로축구 연맹에서는 지금 은근히 정치권 눈치도 볼 거예요. 분명히. 네, 이렇게 심각하게 몰고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축구는요. 우리나라 행정부보다 아니면은 이런 지금 입법부보다요. 피파가 더 무서운 존재예요. 축구연맹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축구연맹은 진짜 피파가 규정하는 그 원리 원칙에 조금 조정을 할지언정 좀 벗어나는 그런 판정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금으로 끝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정치권에서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잘못해서 경남 FC를 속여가면서 우리의 잘못이다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피파 측에서도 어느 정도 경고 조치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몰라서 이랬어야 하고 끝나버리면은요. 이거는 경남 쪽에서 다 뒤집어 써야 돼요. 피파 쪽에서 내려올 징계이기 때문에 이 징계는 야구는 프랜차이즈형으로 실제 한 나라 내에서만 돌아가는 거라 아마 야구만 아시는 분들 특히 정치인분들은 야구만 많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야구 내에서만 해결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축구는 아니에요. 축구는 전 세계가
피라미드처럼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경남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난감한 거예요. 위 사항에 대해서 책임은 홈팀이 있습니다. 팬에 의한 행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팬에 의한 행위인 거예요. 법적인 문제로서 피파가 규정한 거에 대해서는 팬이 들어와서 정치적 활동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활동 금지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남FC가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규정 자체가. 상벌이는 내일 2일 10시에 조치를 내릴 거고요.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냐면요. 총 5가지예요. 5가지. 첫 번째는 맨 밑에서부터 경고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저는 저희 윤세노트 둘은요. K리그에 웹툰을 그린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K리그 리포터로 실제 그 각종 취재 다니면서 리포터 활동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저희 둘은. 제가 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K리그 리포터도 실제 공식 리포터로 활동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브리그 웹툰도 그렸었고요. 네. 지금 더 밑에 있는 그 우리 이제 최하위 리그 있어요. 그런 리그까지도 전부 다 경기 결과를 보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1부에서 7부 리그까지 있어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7부 리그고 그 사이에 한부 리그가 또 껴있는데 그 모든 리그가 피파의 규정을 절대 어기면 안 되는 룰을 가지고 있어요. 축구는 그래요. 축구는 좀 그래요. 뭐 하부 리그 막 뭐 그냥 네, 아마추어 리그들은 그렇게 엄격하진 않지만 네.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그 정치하고 종교가 제일로 큰 죄목이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요거에 대해서 징계 서항이 나올 건데 지금 가장 낮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은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이에요. 그러니까 벌금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면 벌금이 나오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해당 벌금에 대해서 그 위상권 청구해가지고 달라고 하면 돼요. 원래 그렇게 룰이 정해져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것만으로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네. 팀 자체가 지금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입장에서 그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불과 내년에 또 선거기 때문에 네. 과연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겠냐라는 논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벌금형을 과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쪽에서도 합당하게 보겠냐. 왜 이거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쪽까지 지금 이거를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경남FC가 지금 이런 선거 유세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다행히도 지금 K리그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게 만약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벌어졌으면은 상대방 팀이 이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거든요. 항의하면은 가장 큰 징계를 요청하면은 거의 받아들여져요. 그럼 승점 삭감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정치권에서 한 거라 타 팀이 항의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러니까 참 다행히도 네, 그런 눈치는 볼 필요가 없어졌는데 네. 근데 만약 이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외신으로 공개가 되고 외신에서 이러이러한 팀으로 이런 팀이었다라는 게 어필이 되면 이거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도 영향은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또 눈치를 보게 되고 어지간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이면 가장 고마운 케이스고요. 만약 그게 아닌 무관중 징계거나
홈 경기 박탈이면은 진짜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거 징계 내려지자마자 바로 다음 경기가 이거에 해당이 돼요. 네. 그럼 징계가 내일 회부가 되고 상의가 돼서 이번 주 안에 만약 무관중 징계나 홈 경기 박탈을 당하면 그 팀은 다음 홈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팀 자체가 선수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의식을 하게 되면은 바로 다음 경기가 힘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경기를 끝내고 난 그 다음 경기, 앞으로 10일 후면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3라운드 경기거든요. 그거 딱 6번 해요. 6번 경기를 해서 거의 3번은 이겨야 진출이에요. 다음 리그로. 근데 거기서 지면 네, 지금 경남FC는 치명적인 불리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가장 큰 승점 10점 이상의 삭감이거든요. 10점 이내가 아니고 10점 이상인데 그럼 10점이 최소예요. 만약에 승점 10점을 삭감을 당하면은요. K리그는 총 38경기를 뛰는데 38경기 중에 10점이면은 10분의 1의 경기를 그냥 그대로 손해를 보는 거고요. 한 달분을 통으로 날리는 거예요. 네. 10점이면 한 달분을 거의 통으로 이기는 걸 날려먹는 거고, 네. 총 10개월 하니까. 그리고요, 야구하고 틀리게 축구는 승강제가 있어서 밑에 리그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10점이면 밑에 리그로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러면 경남은요, 지금 일부 리그에 있을 때하고 여기서 한 단계 내려갔을 때하고 외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이요. 거의 50억에서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100억이. 진짜 1, 200억이 통으로 날아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부 나중에 경기 거의 우리 리그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또 한 번 네, 스플릿이라고 순위가 또 갈리는데 절대 상위권 올라가질 못하는 그런 승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10점 감점 당하면 여기서부터 말려서 천상 강등권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지금 있는 경남FC 팬들은요, 지금 이걸 제일 걱정하는 거고, 지금 구단은요, 거의 생명줄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서 지금 그래도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팀인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망치고 중위권에서도 밀려나기 시작하면은 경남은 진짜 힘들어집니다. 앞으로도. 그럼 그 앞으로의 경남 쪽의 축구 여파, 이 실제 프로축구팀이 굉장히 낮은 리그로 떨어지면 그 하부 리그에 있는 모든 경남 내 아마추어 팀들은요, 다 같이 힘들어지거든요. 페이스가 말려서.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요. 그거를 안다면,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하고 최대한 같이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징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래야 될 상황이에요. 아니면 만약에 징계가 나왔다면 징계 이후에 선거를 안 하는 기간 동안 그때 자유한국당은 이 팀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죽어도 그럴 일 없거든요. 죽어도 그럴 일 없어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준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제가 2부까지 바로 저번 실제 방송까지는 정말 중립을 지켜가면서 가려고 하는데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던 유엔과 피파 잘 아시잖아요. 근데 피파의 법을 어긴다? 그게 정치인이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그런 것도 아니고 뻔히 알면서 어긴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안 한다? 이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제발 이해하고요. 그리고 내일 징계 조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는 모습, 그런 모습 나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경남FC의 문제뿐이 아니고요. 이게 사례가 잡히면은 앞으로 다른 팀에도 충분히 침범해가지고 유세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부 리그가 아니고 실제 2부 리그, 하부 리그도 있는데 그 팀은 더 만만하게 볼 수도 있어요. 막 들어가서 유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런 거 못하게 축구 팬들도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조치해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 축구 팬들이 맘만 먹으면 정말 무섭거든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이 징계에 대해서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 회부는 됐으니까 분명히 징계는 들어갈 것이고 이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어떻게 책임을 져주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강기현 의원 그리고 지금 두 군데서 선거하는데 두 군데 다 비상 터졌어요. 알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강기훈 후보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창원 성상 후보고요. 네. 그리고 통영 고성에는 점정식 후보가 나가 있는데 정점식 후보도 지금 비상이에요. 오늘 이상한 기사가 하나 떴어요. 정점식 후보가 정전식 측근이 이게 실제 진짜인지 아직 확인은 안 됐대요. 조사 중이래요. 정점식 측근이 특정 언론인한테 매수 시도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대요. 돈을 주고 그 신문사한테 왜 자꾸 안 좋은 기사만 쓰냐, 좋은 기사 써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라는 네, 지금 루머가 나왔는데 여기 기사가 지금 여러 개 나오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의 점정식 후보 그리고 강기훈 후보 지금 딱 두 군데 선거하는데 지금 두 군데 다 완전 비상인 상황인데 하나는 정정식 후보가 비상인 건데 하나는 자기가 사고 쳐놓고 엉뚱한 곳에서 지금 비상이네요. 왜 이러죠? 딱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니니까 측근이라고 하니까 그 측근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분명히 저는 제가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 심각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웹툰이 그려질 거고 선거는 3일 남았어요. 4월 3일 나라니까 내일 모레예요. 이틀 남았네요. 이틀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강기훈 후보는 솔직히 붙을지 모르겠어요. 영국 후보가 아직도 유리하긴 해요. 강기훈 후보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정점식 후보는 아니에요. 정점식 후보는 지금 양문석 후보보다 월등에 있어요. 투표율에서. 양문석 후보가 뒤집는다라는 상황이 안 나와요. 제 분명히 후보자 토론회를 보면 아무리 봐도 양문석 후보와 점정식 후보의 토론 내용을 보면은 누가 정말 잘하는지 아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히 눈에 보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정점식 후보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정점식 후보가 정말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셔서 뽑으시는 거라면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로지 빨간색만 보고 뽑으시는 거라면은 꼭 후보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기를 그렇게 다시 말씀드릴게요.